불어터진 우동과 단무지 반찬 2개만 있는 급식 사진. 과거에 논란이 됐던 한 학교의 실제 급식 메뉴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이 부실급식 논란. 혹시 식재료 유통 과정에 비리가 있는 건 아니냐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감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금품 리베이트를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영양사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전국의 4,200개 학교를 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만 258명을 징계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교급식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온 분이세요. 현재 교사 한 분 만나보죠. 고등학교 교사십니다. 김영태 교사,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세요. 만나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감사 보니까 시작은 상품권이 발견되면서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 식품 대기업이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상납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제보들을 선생님이 직접 받으셨다고요? 네, 뭐 저한테도 이제 아마 납품업체 사람들이 저한테도 했을 거고요. 여기저기 또 많은 곳에 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도 급식 비리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예. 급식에서 뭐 이물질이 나오고 점심에 나왔던 것이 뭐 대탕, 삼탕 하듯이 석식에 또 나오고 갓 대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이제 급식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아우성을 쳤고 당시 그래서 뭐 힘없는 학생들을 대신해 제가 급식 비리 등을 제기했다가 뭐 해직이 되었고 이후 교육위원회에 또 당선되니까 많은 급식 비리가 제보가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급식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양천구의 경우는 이제 있지도 않은 유령 업체를 헬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비슷한 학교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불량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 이제 업체끼리 계모임을 만들어서 낙찰 후 이제 이익을 나누는 입찰 담합 이런 급식 비리도 참 천태만상이었고요.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충암고의 경우는 그 이제 식용유에 이제 식용유 아주 시커멀 정도로 여러 번 튀겨서 저질급식 논란을 빚은 적이 있고요. 시커먼 만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그 우동과 꼬치 1개 그리고 단무지 두어 조각 놓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그 부실급식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특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가지고 위법 탈법을 했다는 것에는 더 공분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급식업체 대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알고 보면 학교 급식은 봉이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무법천지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학생들만 좀 불쌍하고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수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적발이 된 건 그러니까 대기업 식품 대기업에서 영양사들한테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음에 주문하실 때 식재료 주문하실 때요. 우리 A 이 식품에 B 만두를 콕 찍어서 식재료를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앵커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시교육청 이번 무더기 징계한 거는 요 근래 일은 아니고 이제 3, 4년 전에 크게 문제됐던 사건이에요. 뭐 당시 국무총리 그 국무조정실 주도로 그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단의 이제 실태 점검을 해본 결과 이제 CJ 그 프레시웨이하고 대상, 동원, 풀먼, 푸드머스 이런 하여튼 대형 급식업체가 2년 반 동안 전국에 있는 학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에게 16억 정도 상당의 상품권, 뭐 영화 관람권 이런 걸 이제 제공한 그 정황이 포착이 됐고 공정위가 나서서 한 번 더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560곳 명단 받아서 이제 감사를 진행했다가 이번에 무더기 이제 징계를 했는데 이런 이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와 납품업체와의 유착은 이제 그 급식 납품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와 업체 간에 유착골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4개 큰 식품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학교와 중간에 그걸 연결해주는 납품업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납품업체들이 그러니까 만두를 뭐 여기 걸 받을 수도 있고 저기 걸 받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아예 찍어서 자 A라는 회사의 B 만두를 꼭 우리는 받고 싶다 얘기를 하면 납품업체는 그러면 거기서 사겠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대기업에서 이 선생님들한테 금품을 줬더라. 그래서 거기를 콕 찍어가지고 거기 것만 납품받도록 했더라. 이렇게 된 게 지금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특정 제품을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금방 이제 비유하자면 일종의 치맛바람하고 촌지와의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잘 봐달라고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이제 갖다 준 것처럼 말씀하신 이제 대형 급식 업체들이 판촉 경쟁을 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사들에게 이제 캐시백, 포인트, 상품권 등으로 사탕 말림 또는 당근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금품 공세를 한 거예요. 포인트도 줘요?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어쨌든 그런 방식의 일부 영양사들이 넘어간 거고요. 영양사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15kg 식용유나 고추장을 구입을 하면 500원 정도의 캐시백이 사실상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사들은 이거를 마일리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관행으로 여기기도 한 모양이고요. 15kg 식용유 A 사건을 납품업체한테 우리 콕 찍어서 우리 회사는 저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A 회사에서 이 영양사한테 500포인트 적립, 500원. 거기에 이제 15kg 식용유에 아예 그 5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붙어 있어요. 그럼 빼서 이제 적립하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게 한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쌓이면.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일부 업체는 자기 업체 식재료를 구입해서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내면 이제 영화표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영화표 보내주기도 네, 또 일부 업체는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그래도 물론 여기 보니까 300, 600도 있긴 한데 그러나 다 받은 건 아니고 일부 영양사들은 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간 대리점들이 영양사들에게 준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이제 본인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 이번 조사 보니까 천태만상이네요. 천태만상이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은 걸로 조사됐어요? 지난번 저기에는 600인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이제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나오죠. 이렇게 500원씩 모아고 300만 원이면 아주 부지런히 모으셨네요. 그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거야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오가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 납품업체들이 그거 사러 갈 때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도 마일리지 받고자 또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대기업들 특히 대형 간납업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간접 납품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대부분 홍보 영양사 다시 말하면 이제 홍보사원, 판촉사원을 두고 이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간납업체라 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실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간접 납품업체라 하면 그러니까 납품업체 중에서도 직납업체가 있고 이게 이제 식재료를 납품하는 간접 납품업체예요. 이게 좀 풀이하면 간접 납품업체가 있는데 이제 일명 줄여서 이제 간납업체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양사들과 일부 영양사들과 유착 관계를 하면 일부 이제 영세한 이걸 이제 납품업체들은 또 그 업체로부터 또 물건을 사서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하나 더 유통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두 가지군요. 식재료 값이 20-30% 늘어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만두를 만두가 아니라 이제 케첩 하나를 살 때 2,500원이다 이랬을 때 특정 업체에 주문을 하면 5,200원으로 그렇게 이제 납품받게 해두면 그 업체가 또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아까 이제 상품권 등 이제 향응 공세를 좀 한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대기업이 직접 영양사들에게 홍보를 해서 금품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중간에 낀 납품업체가 자기들하고 줄 긋고 있는 대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걸 납품받아가지고 그걸 학교에 주기 위해서
학교 쪽에다가 로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 영양사 또는 홍보 사원을 두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양사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아이들 뭐 학교 급식 보면 또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들 함께 이번 기회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왜 이거는 꼭 말씀드리는 게 영양사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급식을 위해서 가장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이 영양사든 급식 조리원들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학들은 법인 차원에서 급식의 비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또 공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그 이른바 대기업 자회사들과 간납업체들이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지럽히고 이런. 그런데 이제 마치도 영양사는 꼬리에 불과한데 급식벌이 주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정말 급식끼리의 어떤 몸통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엄정한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세우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그동안은 급식에 관해서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서야 될 때고 정말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세요. 김영태 선생님이었습니다.